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가짜 뉴스가 팽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국회 현안 질문에서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식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부정선거가 윤 대통령의 망상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도 부정선거의 부자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임기 동안 2년 7개월 동안 부정선거의 부자를 밝힌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역시.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충격적으로 밝힌 상황, 긴급 담화문을 밝혔는데요. 제가 A4 용지로 뽑아보니까 21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21페이지. 21페이지가 나오는데요. 22페이지가 나오는데 22페이지 중에 몇 장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발언입니다.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범죄 집단들. 자, 7쪽에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 국민 여러분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참아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북한 해킹에 대해서 칼럼도 쓰고 국회에서 법을 발의해서 국가 법을 발의하는 내용을 제가 칼럼을 썼는데요.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때 국가정보원법을 개정시켜서 간첩을 잡는 수사권을 박탈시켰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한 겁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능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였습니다.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혀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지방지검장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더 이상은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통치행위입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로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 이 대목에서 대통령의 핵심은 뭡니까?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내용 아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이 범죄 집단들을 소탕하겠다는 의도예요.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응? 여러분, 사전선거할 때요, 선관위가 어떻게 전산 조작을 했느냐, 숫자로 나와요, 숫자로. 서울 같은 경우는 진짜표 하나 투표할 때 20초 걸립니다. 20초. 두 사람 하면 40초. 세 사람 하면 60초. 그런데 세 사람 선거하자마자 가짜 투표 하나 넣습니다. 그게 3초 걸립니다. 그래서 63초. 그 다음에 네 사람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네 사람이 선거할 때마다 20초 걸리니까 80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짜 투표 하나 넣습니다. 83초가 됩니다. 또 20초마다 네 사람이 할 때 160초가 걸리죠. 그리고 한 사람 가짜 투표니까 166초가 걸립니다. 이게 서버를 포렌식하면 이 자료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박찬대 원내대표 몇 표 차이로 졌다고 하는 거 한 표도 안 틀려요, 이 숫자가. 그런데 조정식 의원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이라고? 야, 이 무식한 사람들아. 어떤 근거로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이라고 하는가? 당신네들 범죄 소굴이야, 범죄 집단. 이재명이도 부정선거, 박찬대도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김민석이, 이현주, 전현희, 추미애 다 부정선거입니다.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장 누굽니까? 정진석이 당선됐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래 내가 그거 하면서 정진석 의원님 선거소송 하십시오 엄청나게 외쳐졌죠.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대통령도 비서실장한테 너는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걸로 심지가 굳어집니다. 왜? 대통령은 담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난 그분의 철학을 믿습니다. 빨리 포렌식이 밝혀져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분은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탄핵시킨다고요? 그래! 탄핵시켜봐라! 이런 의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반대표를 던졌다 그런 국회의원들 친한계 의원들 아마 인생 종칠 것입니다. 역사는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일어나자마자 친한계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탄핵 막으시라고, 국민의힘 지키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거라고 분명히 문자를 내가 보냈습니다. 김동수한테 문자를 받은 국회의원들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정 어린 이 담화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비겁한 인간, 한동훈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다가 아마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것입니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깜빵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한계 의원들 한동훈이 때문에 비례대표가 되고 진정호 의원 비례대표 된 사람들 다 근거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정신들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친한계 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시민혁명이 일어나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탄핵을 당하더라도 당당하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 갈 것입니다. 헌재에 가서 답변할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대 위대한 대통령으로 거듭나실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